끝났어요. 편집하면 되죠. 봅시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 언급한 교감, 부교감 신경에 대해 언급한 건 기능이야, 기능.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심장에 작용할 때 이런 성능을 띱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부터 할 건 구조야.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구조. 그래서 교감 신경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생겨 먹었어. 신경세포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부교감 신경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차이가 뭐예요? 교감신경은 어떤 특징이 있어? 어디가 짧아? 위라고 표현해도 되고 앞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신경 전달이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 얘들아? 신경세포체에서 말단 쪽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 전도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일어날 겁니다. 이때 앞쪽 게 뒤쪽 거보다 더 짧게 생겼어. 다시. 부교감 신경은 앞쪽 게 뒤쪽 거보다 더 길어. 얘를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경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에 잘려 있잖아. 우리 잘려 있는 거 무슨 절이라고 했죠. 랑비의 결절처럼. 그래서 얘는 신경 전달관에 잘린 부분이라 해서 신경절이라고 해. 이쪽을.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어떤 지점을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뉴런을 A라고 하면 A를 어떻게 부르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부를 때. 그럼 B는 뭐라고 부를까?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불러주면 돼. 이거는 약속이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아. 이렇게 표현. 부교감신경의 특징이 뭡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어. 라고 표현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 줬어. 그 다음에 뭐가 교감이고 뭐가 부교감인지 물어봤을 때 알 수 있어야 돼. 얘는 구조적인 특징이라서. 얘가 짧으니까 교감이다. 얘가 기니까 부교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다.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서 알려는 드리는데 그렇게 막 신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거 뭔가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 누구예요? 유재관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시고 우리 학교 부교감 누군지 모르죠. 교장 교감 밑에 뭐 있는지 잘 모르죠. 우리 지금은 교무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선생님 때는 부교감이라는 직책이 있었어. 김동영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세 번째다. 김동영 선생님이 교무부장이라는 직책이 부교감이야. 근데 교감 선생님 아들이랑 부교감 선생님 아들이 있을 때 둘이 싸웠어. 누가 사과해야 되게?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잖니. 교감 선생님 아들이 더 세. 나이도 더 많으시고 보통. 그래서 교감 선생님 아들이 부교감 선생님 아들보다 더 세다, 더 크다 뭐 이렇게 쌤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외워라. 알겠죠? 너무 잘 나오니까 이런 방식을 알려주는데 교감 아들이 부교감 아들보다 세다 해서 교감 아들이 더 크고 강하다 뭐 이렇게 그렸던 것 같거든요. 저의 중딩 때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주 나와서 그래요. 자주 나와서. 우리 학교의 대급도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찍은 거야? 그 다음 요 그림으로 교과서 그림으로 한번 보자. 얘들아 체성신경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골격근이라고 하는 우리 근육 있죠, 근육.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근육, 운동하는 근육. 얘네한테 신호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빠르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어. 얘네 전부 다 뭐에 들어가요? 원심성. 원심성 뉴런에 체성과 자율이 있다 그랬다. 체성신경은 역할이 수의 운동이었어요. 얘는 불수의 운동이다. 우리가 컨트롤 못한다. 이때 수의 운동은 내가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뭐인 게 유리해? 마리집으로 빠르게 보내는 게 유리해. 교감신경은 얘네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보낸다기보단.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는 내 몸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까지는 전달해. 그 다음에 심장 근처에서는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은 마리집이다. 이것도 고난도문항에 가능합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들은 민마리집이라는 특징이 있어.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이 빨라져. 교감신경이 대신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장박동이 억제돼. 그럼 심장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신경으로 오는 전기신호나 이 신경으로 오는 전기신호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달라. 화학물질로 이렇게 전달해. 심장 근처에서는.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은 뭐가 나오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얘를 발음 버리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요렇게 적는 경우도 있다. 노르에피네프린이라서 N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 뭐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 그래서 뭐만 외우면 돼.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는 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신경이 나왔어. 그럼 뭘로 찍으면 돼? 노르에피네프린. 아니지. 아세틸콜린으로 찍어야지. 요것만 얘가 나오니까 나머지 모르는 게 혹시 나왔어. 그러면 이걸로 찍으셔야죠. 알겠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나와서 심장박동을 촉진해.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혈압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호흡운동 어떻게 된다 해서 촉진된다 그랬죠. 소화운동은 억제되잖아. 다 뭐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병원에서 지금 이 환자가 심박수가 떨어져. 빨리 올려야 돼. 뭐 처리하면 되겠어? 노르에피네프린 유사물질 만들라고 심장에 쏴주면 심박수 억지로 올라간다고요. 마취 의사쌤들이 하는 게 이거라고. 마취 강사님들이. 알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경 전달은 쌤이 뭘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전에? 이거 전기가 이동한다 그래서 전기의 이동이다 해서 전도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는 떨어져 있잖아. 우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전기 충격이 야찍 갈린다고 여러분 다 감전돼요? 안 된다고. 전기는 공기나 물도 순수한 물도 웬만하면 부도체라고 전기가 잘 안 가. 그리고 미세 전류야 되게. 만약에 이 전기가 진짜 세면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잡았을 때 감전돼야 되는데 그 정도 전류 아니라고요. 전기가 되게 약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리적인 거리를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가서 어디 보시냐면 앞쪽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버린 파트가 있습니다. 전도를 한 찍어서 빨리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64점. 이제는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보자. 신경세포에서
신호 전달이 이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신경세포체 쪽에서 말단 쪽으로 일어날 때 얘네끼리 연결돼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세포지 두 개의 세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를 하나의 세포로 구분하는 건 명백하게 떨어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부분 앞쪽에 있는 뉴런의 말단이랑 뒤쪽에 있는 뉴런의 가지돌기를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거의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떨어져 있긴 떨어져 있어. 그럼 얘네끼리는 전기가 요 틈 때문에 안 통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하나의 세포잖아. 그죠?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포라고 부른다고요? 떨어져 있는데 전기가 빵 오다가 여기서 전기 충격이 여기까지 못 가. 그러면 요 앞에서 온 신호를 뒤에 어떻게 전달하냐면 말단의 특징 보면 선생님 말단이 개구리 발가락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얘는 화학물질을 엄청 많이 담고 있어요. 이 화학물질 이름이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전기 충격을 이 공간을 띄워서 보낼 수 없다 보니까 뭘 보낸다는 뜻이야? 이 화학물질 자체를 분비해가지고 이 다음 신경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해줘. 전기 충격이 빠르게 화학 전달이 빠르게. 쌤이 여러분한테 전선 연결해서 전기 버튼 누르는 게 빠르게 방구 껴서 냄새 퍼뜨리는 게 빠르게. 전기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전기보단 느리긴 느린데 공간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는 없어. 어쨌든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로 이 틈을 넘어서 그러면 얘가 이 전달 물질을 받으면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출발시켜요. 이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낯선 단어가 몇 개 등장합니다. 요런 말단이랑 가지돌기 사이에 요 좁은 공간 있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해. 이거는 전공 용어다. 시냅스. 시냅스가 뭐라고요? 신경세포 간 또는 앞쪽 신경세포의 말단 그리고 뒤쪽 신경세포의 가지돌기가 만나는 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냅스 틈이다 또는 시냅스다 라고 표현하고, 전공에서는 구분은 하지만 비슷한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시냅스랑 시냅스 틈은 거의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틈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 이거 처음 듣는 단어니까. 그래서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이때 시냅스로 물질을 분비하려고 주머니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 가득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터지면서 신경전달 물질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소포라고 해. 작은 주머니라는 뜻이야, 한문으로. 그리고 시냅스에 분비하니까 시냅스 소포라고 해. 요거는 개념입니다. 자, 과학에서 이 생명과학에서 구분해서 써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 전도랑 전달은 다르고, 전도는 신경 세포 내에서 전기 신호가 가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적어두세요. 전달은 뭐냐면 신경 세포 간 신경세포끼리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 흥분의 전달 과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신경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안에서는 흥분의 전도라는 표현을 써요. 구분하고 있죠, 교과서에서도. 설명도 안 해주면서. 그래서 신경세포 안에서 전기가 흐르는 걸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도. 그리고 신경세포 사이에서 뭔가 화학물질이 전달돼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면 우리 이거 전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해서 쓰시고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 글로 이렇게 적어.
전기가 아직 활동 전에 안 배웠다. 전기가 돌기 말단까지 전달이 돼.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 있던 게 여기랑 융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합쳐져요. 그럼 이 안에 있던 게 뽕 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음 뉴런한테 전달이 돼. 그리고 이 신호가 전달되면 여기서 전기를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 생각하면 돼. 활동전이 탈분구 이런 거 안 배워서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건 전도와 전달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와 전달이 어떻게 다른 말인가? 그리고 뭔가 신경세포 사이에는 떨어져 있는 틈이 있는데 여기는 화학물질로 서로 신호 주고 받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다시 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은 뭐야? 어떤 물질이야? 아까 얘기했던 이 시냅스 이전 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야. 신경 전달 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존재해.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존재해.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건 장기에 작용하면 싸움 도망 반응을 일으켜요. 아세틸콜린이라는 건 휴식 회복 반응을 일으켜. 대부분의 장기에서. 근데 이게 일반 골격근에 전달되면 근육을 수축시켜.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 것 중에 얘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고3까지 배우는 거 전부 아세틸콜린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후 또는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뭐가 나온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얘만 달라서. 다른 건 모르겠으면 찍어라. 아세틸콜린으로. 교감, 부교감 거의 다 했습니다. 줄 긋자. 말초신경계는 뇌에 연결된 애도 있대. 12쌍. 그리고 척수에 연결된 애도 있대. 31쌍.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머리나 목이 있는 데는 뇌신경이라는 게 돼 있대.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자. 그리고 조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로 되고 원심성 뉴런에는 요것과 요걸로 구분된다. 왼쪽에 있는 체계도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체성신경계는 대뇌 지배를 받아서 수의 운동을 해. 의식적 골격근 반응을 조절해. 자율신경계는 대뇌 의식을 조절하지 않고 중간뇌, 간뇌, 연수 등의 조정을 받는데 내장, 혈관, 분비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그런데 자율신경계를 보니까 독특한 두 개의 신경이 보였어. 하나는 교감, 하나는 부교감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했고 특징은 반응기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한다. 신경절과 시냅스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신경절이 뭔지는 설명은 드릴 건데 비슷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교감신경은 이렇게 이후 뉴런이 이전 뉴런보다 길고 이전 뉴런이 짧다는 뜻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이전 뉴런이 이후보다 길다 라고 적어둔 이유가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단어가 많아서 힘든 거 아는데 요거 하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 책에서는 신경절과 시냅스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근데 시냅스가 뭐라고 아까 설명드렸냐면 신경세포간 다시 뉴런간 그 말단이랑 가지돌기가 만나는 작은 틈 있죠. 그걸 시냅스라고 하고 신경절은 이 시냅스가 모여있는 여러 개를 의미해요. 신경절을 굳이 적으면 시냅스의 모임. 시냅스들이 우리 몸에 특이하게 시냅스들이 모여있는 진짜로 구조가 있어. 해부를 해보시면. 그래서 구분 안 하고 써도 되는데 시냅스가 엄청 많은 것을 우리가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해부를 진짜 해볼 일이 있으면 좋은데 개구리 해부하면 바로 보이는데 잠깐만. 이제 의학 내용이라서 잘 다루진 않는데 우리는 구분을 해봅시다. 요거 척추입니다. 척추고 요 사이에 디스크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근처에 제가 척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척수를 중심으로 아까 말했던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 시냅스들이 이렇게 통으로 모여 있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진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냅스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시냅스라고 불러도 틀리진 않지. 시냅스가 모인 거니까. 근데 이 구조를 독특하게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시냅스들이 모여있는 이 구조를. 그래서 구분 안 하고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이 보면 교감과 부교감은 같은 기간에 보통 분포해. 그래서 심박수를 빠르게 할 때는 교감이, 느리게 할 때는 부교감이 이렇게 작용해서 계속 항상성을 맞추려고 해. 필요에 따라. 그런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에프네프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하나 적어야지. 에피네프린이라는 거는 물질의 이름을 화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얘가 어디서 분비되냐면 부신 이런 데서 분비돼서 얘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러. 얘는 들어봤니? 같은 말이야. 얘는 화학적 물질명이고 이거는 그냥 이름. 적어만 두세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오늘 발음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알맞은 긴장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심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싸움 도망이랑 휴식 회복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고등학생 수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해주시면 되고 얘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녹화는 종료해 줄래?